안녕하세요. 엄마 자존감의 힘의 저자 이민경입니다. 네, 저는 매주 저의 책 말고도 다른 작가분들의 책이나 경험,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면서 궁금해할 점들을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21세기 성공하는 아이들의 비밀. 성공하는 아이들의 비밀이래요. 네, 저도 궁금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님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책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매주 한 권의 책을 가지고서 어머님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러 책을 가지고 한 가지 키워드를 증명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 성공한 아이들의 비밀인데, 우리 저나 어머님들이나 이런 얘기 많이 해보시거나 들어보시거나 그랬을 거예요. 내 아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시겠지요? 네네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심리학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 피아니스트와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추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재능이나 환경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단지 하나, 연습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네, 이 연습 시간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작년에 유명했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말콤 글래디웰이 이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성공한 사람들, 방금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라는 것을 봤더니, 어린 시절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분야에서, 관심 있는 한 분야에서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했더라.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더라. 그래서 성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칙이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법칙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책들도 거의 다 이런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1만 시간의 법칙은 아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습, 노력을 기울인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또 다른 책은 21세기 교육혁명이라는 영어 관계자, 영어 교육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보면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상위 25% 학생들이 어떠한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을 갖췄기에 그렇게 성적이 좋은가를 연구해 봤는데요. 봤더니 첫째가 두뇌, 명석한 두뇌, 그리고 두 번째가 자제력, 마지막으로 뭘까요? 마지막으로 근성입니다. 무엇인가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그 노력, 꾸준히 하고 있는 노력, 그 근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네, 명석한 두뇌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근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약한 것은 명석한 두뇌, 즉 IQ, 똑똑함이었다고 하는데요. 내 아이 머리는 좋은데 노력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어서 여러 번 공부를 시도했지만 매번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다시 잠깐 멈춰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노력을 안 한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또는 어떤 동기부여가 없어서 노력을 못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할 때 너 좀 노력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 노력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몰라서 안 하는 거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 노력 좀 하라는 말을 잔소리로밖에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나오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시켜드릴 그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님 캐롤 드웩이라는 이 교수님이 뉴욕에 있는 20개 또래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실험 시작 전에 어떤 비인지적 지능 검사는 미리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또래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들을 이제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때, 얘기할 때, 한 그룹에게는 너는 참 똑똑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적을 얘기해 줬고요. 또 한 그룹에게는 노력을 참 많이 했구나, 노력을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성적을 얘기해 줬대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또 시험을 보게 했는데요. 한 수학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로, 또 하나는 쉬운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너희들이 골라서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때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골랐을까요? 네, 그 아이들은 쉬운 문제를 골랐고요. 노력한다는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골랐대요. 거의 90% 이상이. 왜 그랬을까요? 똑똑한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골랐을 때 풀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똑똑하다는 말이 쑥 들어간다라는 그거에 두려움이 있겠죠? 예, 노력한다는 얘기는 아이들은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해요. 어려운 문제더라도. 그래서 이 교수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또 실험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이번에는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내줬어요. 두 그룹 둘 다 문제를 풀지를 못했지만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은 아이들 그룹은 아이들은 끝까지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쉽게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방.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다 라고 자책을 했대요. 하지만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문제는 어려웠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좋아해요. 이런 문제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노력한 아이들은 학업 성적이 30% 이상 향상했고요.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20% 오히려 20% 이하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캐롤 드웩 교수는 인간의 사고를 고정형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룹과 성장형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고정형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아까 말했듯이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지었고, 또 고정형 사고를 들은 또 아이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신은 똑똑하지 않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재능, 능력을 한계를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아요. 네, 노력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쉬운 거,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고요. 성장형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 또는 아이들은 노력을 하면 성장하는구나, 발전하는구나, 그러면 성공하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래서 자꾸 도전하라고 한대요. 좌절이 있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실험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키워드는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 보면은 다니엘 코일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음악가나 스포츠 선수들을 공통점을 또 어린 시절로 가서 추적을 해봤는데요. 아까 그 에릭슨 심리학자처럼 똑같이 어렸을 때 재능적인 면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습 시간 말고도 코치와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코치들이 사소한 성취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계속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노력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노력을 쉽게 하는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인가요? 예,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을 불러주는 것은 칭찬과 격려라고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요. 또 우리가 칭찬은 무턱대고
넌 최고야? 아주 잘했어? 뭐 1등을 해서 너무 멋져? 요런 게 칭찬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라도 그 아이가 칭찬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과정을 칭찬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너는 잘했어? 최고야가 아니라 어제는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네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잘하게 됐구나. 오늘은 이러한 면이 너무나 멋지구나. 그림을 만약에 아이가 엄마 이거 좀 보세요 했을 때 와 정말 멋지다 잘했다가 아니라 와 이 사람의 표정이 웃는 표정 너무 잘 그렸네. 달리는 표정 너무 좋다. 나뭇잎이 가을 나뭇잎 그대로 표현이 됐네. 가을 나뭇잎이 생각이 나. 가을 느낌이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면 아이가 자신도 몰랐던 또는 자신감이 없었던 부분의 재능을 이해하고 좀 더 발달시키려고 개발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셨죠?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 비밀. 칭찬과 격려, 그리고 그게 자신감이 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욕을 생기게 하고 원동력이 되고 그 과정이 쌓여서 1만 시간 정도의 오랜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성공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흥미롭게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게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해서 오늘 더욱 노력하고 그렇게 보낼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행복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네, 이상 이민경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